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21강, 지금부터 12신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초편을 통해서 십성에 대한 어떤 그 내용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중급 들어와서 12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명리라는 학문이 자연의 어떤 그 이치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어떤 그 명리라는 기호, 주어진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봤는데, 그 일전에 저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사상하고도 어떻게 보면 자연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어떤 그런,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어떤 그 철학, 이런 부분들이 우주의 진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저기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12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12운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크게 이거는 자연법을 통해서 보면, 자연법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떤 그 자연법의 목화, 이 토금 수의 어떤 그런 이 원리를 알면 운성이나 12신살은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오래된 그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맹파명리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12신살에서 보는 12가지 어떤 그 신살론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신살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몇 가지 뭐 록지라든지 역마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몇 가지만 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과 과정에 신살론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는 산을 갖다가 이제 오를 등반을 하는데, 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면 만약 관악산을 갖다 등산을 한다 했을 때 관악산을 올라가는 길이 비단 한 군데, 뭐 한두 군데에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관악산이다 그러면 관악산을 등반하는 코스가 굉장히 뭐 과천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있겠고, 서울대 그 정문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대 코스로 해서 가장 난코스라고 여겨지는 짧지만 서울대 공대 후문을 통해서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도 있겠고, 마찬가지 과천 사당길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 가지 등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를 알면 여러 해석을 할 때도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신사를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뭐 선배들이 이 자연법으로만 가지고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논리도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 그렇게 이 확정을 지어버리면, 이 확정 지키를 좋아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 딱 정해진 것을 좋아하는 심리라고는 하는데, 정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어떤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A라고 딱 명명을 해 버리면, 이 A라는 물건, 이 A라는 명칭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나라별로도 이 A에 대한 명사가 다를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확정을 지어서 또 A라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라는 어떤 그런 명명하기보다는 A가 다르지 아니하다 라는 진리를 찾는 거죠. 딱 정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정확하게 확정 짓는 거잖아요. 확정. 그럼 이 세상이 확정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명리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0하고가 지금 자연법적으로는 1과 0이 다르지 않다. 같지는 않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과 0은 산수로 얘기하면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끝에 가면 이 진리는 하나님이 1과 0은 같은 어떤 그런 개념권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것보다는 다르지 않다.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이 다 다르지 않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방향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학문인데 진리라는 게 꼭 하나만 어떤 하나라고 하나의 어떤 진리를 추구해서 가지만 그 가는 길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정은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12운성하고 그 다음에 12신살은 배워놓는 것이 아무래도 명리 공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말 그 어떤 선배들은 정말 12운성, 12신살 필요 없고 자연법, 그러니까 목화, 금수로 가는 어떤 12신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2운성도 그렇고 이게 계절적인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배우고가 한 목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목을 갖다가 해묘미 운동하는 어떤 봄의 개념, 그 다음에 인호술, 여름 운동, 그 다음에 어떤 그 남권의 운동을 하는, 남의 운동을 하는, 화 운동을 하는 어떤 인호술, 그 다음에 금운동의 사유축, 금운동, 그 다음에 신자진, 수운동. 이 네 가지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 방향성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2운성, 12신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간명을 해보면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중국 가정에서는 12운성하고 12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공부면 좀 이제부터는 이 살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어떤 그런 그 무속적인 어떤 그런 토템적인 어떤 무속적인 어떤 그런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의 어떤 그런 이사할 때 이삿날 할 때 손 없는 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 이사할 때 이주를 할 때 손 없는 날이라고 우리가 일단 달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태극마크 내에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은 쉽게 말씀드려서 음력으로 쳤을 때 9 끝자리가 9 0으로 끝나는 날은 음력으로 손 없는 날이라고 해요. 손이 뭐냐 이게 이게 손 숫자냐 아니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손자가 손해할 때 그 손자입니다. 손해 어떤 손해야 이게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천지인의 어떤 그런 손해,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람 어떤 사람과의 어떤 마찰, 사람과 사람에 의한 어떤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원리는 알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방진, 마방진 뭐 할 때 방향으로 보면 여기 갖다 오른쪽 동쪽이라 보고 왼쪽을 서쪽이라 보고 남쪽으로 보고 북쪽으로 본다 할 때 동쪽 1, 2, 3, 4, 5, 6, 7, 8방 그 다음에 중앙이 9, 0 이렇게 봤을 때 이 9하고 0 그러니까 이쪽 동방 뭐 1, 2 이쪽 동방 동남방이고 남서방 그 다음에 서북방 뭐 북동방 이렇게 되는데 손 없는 날은 9하고 0이 포함돼. 그러면 한 달에 손이 없는 날이 뭐 음력 9일, 19일, 29일 될 수가 있고 그죠? 10, 20, 30 음력으로 봤을 때 이게 없다고 치면 최소한 5개에서 6날은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이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어요. 이사 없는 날, 손 없는 날. 우리가 무술하시는 무가 쪽, 그러니까 무당분들이 무업에 하실 때 쓰시는 어떤 그런 살들이, 뭐, 일단, 우리가 생활 밀착형, 이제 이방살, 이방이라고 하죠, 이방. 이사방향. 그러니까, 이사방향을 할 때, 이사를 갈 때, 어떤 그런 방향의 날,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이방으로 봤을 때 어떤 손 없는 날이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군 방위살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살 방위살. 이거 이제 무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대장군은 방합에 왕지 충하는 방향으로는 뭘 하지 마라. 뭐, 신축, 뭐, 개축, 뭐, 이사 하지 말라는 거고요. 삼살 방위살은, 요거는 삼합의 끝 글자에 해당되는 지장간, 본기, 말고 중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합이니까 해묘미잖아요. 해묘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금년이 진년이잖아요. 진년이면은 삼합이니까 신자진이야. 이 진은 뭐예요? 개, 무다 말이에요. 그럼 이 무가 뭐예요? 수가 입고된 거잖아요. 이 수가 입고된, 그러니까 수가 입고된 건 뭡니까? 수가 입고되면 이 북쪽이잖아요. 북쪽. 수방. 이 북쪽으로는 뭔가를 하지 마라. 금년도에는 뭐 북쪽에 해당되는 이사를 하지 말고, 뭐 이런. 물론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주하는 사람의 어떤 연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삼합이나 방합,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방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12신살도 12가지 이런 삼합에 의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나오는 서로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그걸 가지고 살로서 어떤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살이란 게 한자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런 살이 있고, 두 가지 살이 있습니다. 앞전에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살 차이가 뭐냐? 원래 이 살이 신살 할 때 이 살을 씁니다. 이 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또 특별하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쓰는 살인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요. 풍수지리. 우리가 그러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동적인 개념. 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음적인 부분. 이 중에서 이제 살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살갗. 이것도 살에 포함됩니다. 밀접하죠. 우리의 생활하고, 내 몸하고도 밀접한 그 살인데, 이 살은, 그 다음 이 살은 이 살에 포함된다 그랬죠. 이 살이 전체적으로 쓰이는 살인데, 우리가 12신살을 할 때, 뭐, 도화살 이 살 보통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살은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동적이고, 명리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경의 어떤 그런, 여기 능동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능동적인, 달라질 수 있는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살이다. 풍수지리 사용하는 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이 살을 통해서, 그러면 살 중에 가장 센 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광살, 그래서 뭐 백호대살 그러잖아요. 백호살, 혈광살, 이런 게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시박대패살, 뭘 해도 아니 시박대패살, 기타 신살에 들어갑니다만,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살이잖아요. 시박대패살.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이 살은 사조 관련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팔자에서 쓰는 살이라고 보면, 자연을 통해서 가장 센 살은 뭐니 해도 우리가 아시는 줄 모르겠어요. 숙살직이라고, 미토에서 여름 운동을 끝내고 음을 시작해서 신금 들어가고 신에서 유금을 만들 때, 이 과정에서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나는데, 이제 봄에 이제 여름 넘어가기 전에 진에서 막 만화방창한 어떤 그런
그 자연 환경에 그 특히 과일을 예를 들면 조금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적과하잖아요. 적과. 일단 적과에서 인위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여름 지나서 여름에 가을 넘어가게 이때쯤 되면 태풍이라든지 엄청 많이 오잖아. 태풍 같은 걸로 다 자랐는데 이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재료도 쓸놈을 자연은 가려내는데 그때의 가장 강력한 살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죠. 경금. 이 신금의 어떤 그런 위력이 가장 큰. 그래서 보시면 자연법,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자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치 천살 같은 어떤 그런 살은 이 살을 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12신살, 12신살에 보는 살은 이 살을 쓰는데 어차피 이 살도 이 살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살, 어설픈 칼은 위험하다라고 했던 건 어설픈 마스터베이션은 온몸을 적셔서 짜릿하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입니다. 너무 여기에 맹신을 해서 꽂혀가지고 이것만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보게 되고 거기에 공부를 여기에 꽂히면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해석할 때 양념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만약에 이게 너무 여기에 꽂히면 본질을 갖다가 벗어나서 호도되는 어떤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어설픈 칼은 너무 여기 아는 게 이제 이거 너무 여기서 꽂히면 어떻게 아는 게 병이 되는, 아니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설픈 칼은 위험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번 시간에 이 제목이 어설픈 칼은 위험하다 이렇게 선정을 하신 듯 합니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관명을 할 때 어떤 걸 주특기로 해가지고 관명을 하느냐.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12운성하고 12신사는 양념 개념으로 해서 이게 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을 제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담백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12운성이나 12신사 이런 양념 필요 없이 그냥 그 뼈에서 우러난 그 본연의 맛을 즐기려고 하는 습성도 있는 반면에, 근데 이렇게만 먹는 것은 또 식도락의 어떤 분위기에서는 또 그게 아닌 거죠. 음식은 음식답게 맛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맛나게 먹으려면 거기 후추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다대기 들어가야 그런 맛. 그래서 어떤 그 12신사, 12운성은 그런 양념 개념으로 해서 적절하게, 양념이 또 과하면 안 되니까 너무 여기에 꽂히지 말고 아는 것도 다분하게 이제 병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될 경우하고 이 불안한 경우를 못 견디는 신살 성향들이 십성으로 보면 이제 편인이나 우리가 이제 그 운성으로 얘기하는 장생, 뭐 식신, 제살, 귀문 이런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기문이 이게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살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집착 꽂혀가지고 너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할 수가 있는데 도식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좀 꽂힐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살 딱 들어가면 이제 이게 또 조회수 늘리는 데는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12신살 이거 보면 생활에도 많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손님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방향은 연살 방향, 도화살이잖아요. 연살 방향, 방위를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영도에서 예를 들어 360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연살 방향으로 나를 봐야 되고, 나는 반대로 손님을 육회살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연살은 어떻게 도화살 뭐냐요? 그 호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꽃이 피는 꽃을 바라는, 예를 들어 손님이 나를 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꽃의 어떤 그런 그 향이나 아름다움 이런 모습을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는 방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이 육회살 방향의 손님은, 육회는 뭐야,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잘 달래서 잘 상담을 해주면 손님이 나한테 뭘 줘요?
대가를 지배, 대가. 이것도 되게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데, 육회는 나보다 상전의 어떤 그런 상전 중에서도 저승사자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나와의 인연이 되어 있지만, 나와의 인연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잘 해드려가지고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걸 풀어준다거나 해결해 줌으로써 나에게 대가가 주는 이런 방향.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울 12신살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특별하게 또 뭐, 잠자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반한살 방향으로,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사주의 어떤 그런 그 연지, 띠의 어떤 그런 거를 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연지 방향, 일간 방향,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이거 첫 번째 이거하고 두 번째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지랑 같이 봐서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 반한살 방향은, 반한살은 뭐예요? 안장을 타는 어떤 그런 안장살 방향, 편안한 어떤 그런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반한살, 시몬스 침대, 잠 잘 오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번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생활 관련된 살이고요. 요 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요 공부를 이게 하시다 보면, 아, 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참고만 하시는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모든 게 너무 많이 알아도 병되니까. 아는 게 이제 힘이긴 한데 또 힘이면서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교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잠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굳이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냐? 하지만 우리가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부터는 해야 된다. 이제 십성을 공부를 하고, 십성 공부하고 자연법을 공부하기 전에 자연법 같이 하면서 12운성 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신살, 기타 신살, 이 정도까지 해석을 딱딱딱딱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 그 명주의 특성이라든지 명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 대운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맞춰서 또 해석하기 도 편안하다. 자, 그러면 12신살 첫 번째 시간, 어설픈 칼은 위험하다 내용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합의 원리와 같은, 그러니까 12운성은, 자, 아까 서두에서 12운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절 상태에서 태 시작해서, 그죠? 양,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사, 경, 사, 묘, 임묘한 다음에 끊기는 거, 절, 이렇게 갔다 그러면 마찬가지 12신살로, 신살로서 대충 같은 개념으로 보면, 겁살, 12가지가 있겠죠. 겁살에 태지 같은 경우에는 제살, 양지는 천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천살. 그다음 목욕, 장생이 있고요. 장생 같은 경우에는 지살, 그다음 목욕은 연살, 도화살이라고 하고요. 관대가 월살, 걸록 망신살, 그 다음에 제왕은 장성살, 세지는 반한살, 병지 역마살, 사지 육회살, 묘지는 화개살. 요 12가지의 신살을 앞으로 배우게 되실 거고, 이 신살하고, 그 다음에 12운성하고 같이 해석을 하실 때,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 요 부분. 이게 다 보면, 이게 태어나서, 그죠? 생로병사, 생왕, 쇠하다가, 뭐, 절하는 어떤 그런 개념. 자연의 개념 중에, 이게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담백하고 어떤 단순한 개념이면, 이 12신살은, 요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이 내용과는 좀 다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거. 우리가 생왕세절 할 때 이런 절살에서 이 겁살은 갖다가 뭐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니면은 내가 뺏을 수 있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태지의 어떤 제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제살이 적병이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뭐 천살, 하늘에 어떤 나한테 부여받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약간 부정적이면서도 부정적,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꽂히면 너무 그 조심해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꽂히면 꽂히지 말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이제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 하지만 이게 뭐예요? 목화, 금수의 자연적인 운기, 자연의 운기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운기에 따라서 어떤 돌아가는 부분이고, 이 12신살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친,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인연의 상하관계. 왜냐? 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운동을 하는 해, 묘, 미. 봄 다음 뭐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여름 운동은 인, 오, 술이 되겠고. 여름 다음 뭐예요?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가을 운동 뭡니까? 가을 운동은 사, 유, 축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묘미, 봄, 여름, 가을, 뭐 겨울에 신자진 있죠. 신자진. 이게 해묘미를 기준으로 얘가 상전이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상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상하, 상전띠, 상문조객. 윗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 예? 돌아가시면 내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문조객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상하관계, 육친관계, 그 인연관계를 명시를 해 놓은. 그러니까 12운성은 생황, 뭐 생로병사, 뭐 생황, 뭐 쇠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담백한 어떤 그런 해석이면, 신살은 육친관계, 상하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신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요게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아까 그 해, 묘, 미, 뭐 인호수, 이게 뭐냐면 연지 기준이에요. 연지. 그러니까 연지니까 이 띠, 생년을 기준으로 한다. 생년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연지는 이제 타고난 DNA 같은 거,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떻게 일종의 좋은 걸 수도 있죠, 그죠? 업장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게 내 근본이잖아요. 어디 간 가냐, 뭐 어디 이신이 할 때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연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를 갖다가 같이 일간 나는 뭐야? 내가 이제 자 태어나서 내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태어난 어떤 그런 거는 내가 부여받은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확보해야 될, 내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타고난 육친, 성향, 그 다음에 궁성, 그리고 운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플러스해서, 이거는 나의 성향이죠. 나의 성향. 내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신살의 성향. 요거는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내 어떤 그런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떤 에게 있는 어떤 그런 성향과 의식적인 성향. 그 다음에 여기 또 봐야 돼. 일지 기준. 이 연지하고 일지를 겹쳐서, 요 세 가지 같이 겹쳐서 볼 수 있으면, 연지하고 일지를 겹쳐서 보는 어떤 부분들이, 오늘 만세력에 이렇게 보면 쭉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뭐 십성이 나오고, 요 밑에가 이제 12운성이 나오잖아요. 요 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요. 이 연지, 첫 번째가 연지고, 두 번째가 요 일간, 세 번째가 일지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기 보면 뭐 같을 끼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연지랑 일지가 같이 이제 해석이 같은 어떤 그런 살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강력, 뭐 유력, 뭐 이런 한 어떤 성향이 있다. 신살로서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게 이제 이거를 꺼가지고, 그러니까 오프 기능도 있어요. 보통 보면 선수분들, 우리 술사분들 중에 선수분들 이거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렁탕에 나는 설렁탕에 소금, 후추, 다대기 없이 설렁탕을 먹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분과 같은 MSG가 필요 없다. 근데 MSG가 이게 맛있게잖아요, 맛있게. MSG 약자죠. 맛있게. 맛있는 거. 약자잖아요. 좀 넣어주는 게 맞다고 싶습니다. 12신살, 12음성은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 그러니까 살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글자도 보면 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일 살이잖아,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숫자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창으로 이제 죽인다. 죽이다. 분위기를 깨다. 쇠퇴하다. 빠르다. 이 쇠자의 어떤 그런 이런 거와 같은 분위기로 쓰는데, 이 급하게 치다. 급하게, 말로 치면 급하게 쳐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칠복자. 심자가 아니네. 이 살인데, 자,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포함된다. 이 큰 살에 포함되고, 이거는 어떤 그 자연 풍수지리, 숙살지기 할 때,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우리 최근에 파묘라고 왜, 풍수의 세인 살, 이 살이에요. 뭐, 용상, 무슨 살, 살인대, 황천, 이런. 그 중에 제일 센 살, 말씀드렸잖아요. 숙살지기.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에 백호대살이 가장 세다 그러면, 모름지기 가장 센 살은 자연의 어떤 그런 냉정한,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건 뭡니까? 과일 중에 센 놈만 밀어준다. 자연은요, 천은, 이게 중용에 나온 얘기인데, 천은 성하고자 하는, 성자가 성하고자 하는 것은 밀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크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돕겠니? 돕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안 하고 싶어. 바로 숙살지기 들어갑니다. 아닌 것 같죠? 기운이에요, 다 이게. 하늘의 기운이란 건, 오르려고 하는 것은, 성하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에도 무조건 밀어주는데, 그러니까 밀어주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밀어주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작사를 내야 돼, 작사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늘로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데, 그 기운의 어떤 그런, 오늘 12신살 시작할 때 어설픈 칼 위험하다. 어설프게, 어설픈 칼은 원래 잘못 쓰면 나도 배잖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써야 되지, 어설프게 쓰지 말자. 이런 개념.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 살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을 하면 이왕에 있는 살, 부적보다 낫다요, 부적보다. 이거보다 훨 낫다죠. 살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님, 방향살이라든 이런 부분들. 살 많습니다. 이 살에 대한 해석해놓은 책도 보면 옛날 무속 쪽, 이쪽에서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살풀이 해야 되겠어. 이 살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밀접한 생활 속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는 이 12신살 정도는 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알고 사용을 하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이 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뭘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실할 때, 이 성실 성자거든, 성실.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명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잘 될까? 잘 알고 볼까? 꾸준히 합해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태공, 늘 말씀드린 강태공의 어떤 그런 기다림,
KFC 할배, 그 우공기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뭐 공이 아니고 그 우시성을 가지는 그 할배, 이 할배가 이 산을 옮긴다고 집 앞에 큰 산이 있어갖고 이분이 자꾸 이 산을 갖다가 돌아가야 되고 멀고 하니까 이 산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길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이 산을 파서 뭐 옮기면 흙이 어디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이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은 이제 꾸준함의 대명사,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뭐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신산의 어떤 그 첫 번째 입문 시간인데요. 말씀 도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이게 또 다음 시간에 그 암기법하고 활용법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떤 신산에 대한 소개하고 시비운성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이 도표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보면 2월 양력으로 칩니다. 그죠? 3, 4, 5, 6, 7, 8, 9, 10, 11, 12, 1월 양력으로, 우리 이제 양력으로 보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양력을 항상 2월 4일 입춘, 요거 이제 4에서 6일까지 사이인데, 이거 살 벗어나지 않아요. 그 양력이 더, 어떻게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이제 360도인데, 365일이 걸려요. 근데 뭐 음력은 어떻게 보면 뭐, 윤달까지 껴가지고 맞춰야 될 만큼 더 정확하지가 않다. 양력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목이잖아요. 목방. 방향으로 목방인데, 봄인데, 운동으로 보면 갑하고 개수가 교진 내용대로 해묘미 운동을 한다. 해묘미 운동. 요건 지금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방합이고요. 그죠? 요거는 삼합. 병화하고 무토, 을목이 화운동, 여름 운동으로서 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금, 정화가 유, 가을 운동, 요거는 이제 금운동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겨울에 수 운동은 임수하고 신금, 신자진. 이 삼합의 중간 글자, 방합의 중간 글자 동일합니다. 그죠? 왕지. 아까 대장군 방위사는 이 왕지를 충하는 방향으로는 뭘 하지 마라. 이 왕지를 충하는, 대장군 방위사를 할 때는 방합의 왕지를 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 방향으로는 뭐 묘니까 충하니까 이 방향으로는 하지 마라. 대장군 죽이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럼 여기도 뭐 살로 나오는 거, 신살로도 나오죠. 신살로 보면은, 자, 요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해묘미, 자, 요 상전이 뭐야? 인호술. 인호술 상전은 사유축. 사유축의 상전은 뭐야? 신자진. 신자의 상전이 해묘미인데, 요런 상극을 이루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요 해묘미 와가지고,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없다 치고, 자,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이제 사유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쥐살, 장성살, 화개살, 반대되는 거, 역마, 제살, 월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띠 뭐예요? 겁살, 연살, 반한살, 상전띠, 망신살, 육해, 천살, 이런 식으로. 교재인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요게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할 텐데요. 각 띠별로, 각, 계절에 해당되는, 계절별로 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명리 중에서, 이제 신살가 다 하면, 12신 운성 신살하고, 12운성하고 12신살, 그 다음에 기타 신살, 살 몇 가지가. 살로 얘기했을 때 살 되게 많아요. 살로만 치면은 한, 3,000가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살은 보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나중에 기타 신사할 때 설명도 되겠지만 이 12신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전 관련된 거, 뭐 구추방해살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천살에 해당되는 것 같은 시박 대패살 같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교통 발달을 통해서 예전에 백호대살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한테 뭐 물려간 어떤 그런 혈광사 어떤 관련된 그런 살이라고 하는데 역마 관련된 어떤 그런 살들, 그런 살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학습을 할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살가운, 다른 12운성에 비해서 약간 살가운 어떤 공부를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제가 1년 방송한 지가 1년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 이제 뭐 이거 부분 들어가는데 뭐 언제 공부를 다 하겠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면 못할 리가 없으니까 천천히 이제 하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 1년을 해서 뭐 지금 다른 어떤 그런 명식을 갖다 빨리 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하다가 보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다 무의식 중에 실전에서 다 소용이 되는, 그렇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안 하고 감명을 하는 분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감 가는 거하고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 살은 살가워요. 이게 무서운 살이라 하더라도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제 12신살 정리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리에 대해, 살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22강부터는 살의 어떤 그런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 12신살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